안녕하세요. CS 프로그램 강의 이기석입니다. 요번에 사진을 좀 바꿨습니다. 우리 제 박사 논문 지도 교수님이신 University of Chicago에 아직 계십니다. Lars Peter Hansen 교수님인데 천재시죠. 그래서 2013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이게 사진이 있길래 2017년도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쉐어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붙였습니다. 여러분들 하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좀 꼭 좀 부탁드립니다. 회귀 모형이 오창에 자기 상관이 있으면 비선형 회귀 모형이 된다는 것은 아주 잘 알려졌고 어떤 면에서 이론으로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회귀 모형의 오창에 이런 자기 상관, 오토코렐레이션이 있을 때 비선형이 되는 것, non-linear 모델이 된다는 것이 중요하면서도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함부로 프락렉, 우리가 많이 배운 프락렉이라는 세스 커맨드를 명령을 하기가 조금 좀 저기 한 건데 아주 안 좋은 건데 그런 모형이 된다 이거예요. 오토코레이션의 이런 백색 잡음이 아니라 제3 그 클래식 어썸션의 세 번째 어썸션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만족시키면 그게 화이트 노이즈 백색 잡음인데 만족시키지 못하게 되면 이게 아주 모형이 꼬이는 어떤 면에서는 아주 좀 어려워지는 건데 그래서 이게 non-linear 모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보면서 이론적으로 한번 이게 설득이 되는지 여러분들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식들을 4개를 써놨는데요. 자, 8-1은 우리가 많이 본 simple regression 모델이죠. 이거는 선형 모델이고 그 다음에 8-2 보면 여기에 UT가 오차항인데 UT가 UT-1 그 전기값에 함수가 돼 있네. 그러면서 알파에 알파 곱하기 UT-1 더하기 엡실론 T. 그래서 알파는 1보다 작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엡실론 T는 뭐예요? 이게 클래식 어썸션 고전적 가정 세 번째 가정을 만족시키는 그런 에러텀 즉 백색 잡음 아니면은 그냥 영어로 white noise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 회귀 모형의 오차항 UT가 UT-1 이런 과거값의 함수가 됐을 때 이게 뭐예요? 이게 serial correlation 아니면 auto correlation이라고 부르는 자기 상관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제 뭐가 되는지 이 non-linear 모델이 된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여기 8의 3을 보세요. 위에 8의 1식에 그냥 t-1 원기로 다 쓴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yt-1은 베타 1 더하기 베타 2 xt-1 플러스 ut-1 그래서 t-1으로 다 바꾼 겁니다. t를. 그래서 여기에 알파를 다 곱해버리면 그래서 양변에 이퀄 사인 양변에 알파를 다 곱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어. 그래서 8의 4식이 됐고 그 다음에 8의 4를 어디서 빼느냐 8의 1에서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이퀄 사인 왼쪽에 있는 왼쪽 것끼리 빼고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오른쪽끼리 빼고 이렇게 해서 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는데 어떻게 보이느냐면 여기 식은 없는데 이제 식 넘버는 없는데 거기 보면 yt 빼기 알파 yt-1 이퀄 해가지고 베타 1 빼기 알파 곱하기 베타 1 그게 이렇게 괄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베타 2 곱하기 xt 빼기 알파 곱하기 베타 2 xt-1 더하기 ut 빼기 알파 ut-1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ut 빼기 알파 ut-1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선 왼쪽에 있었던 알파 yt-1 마이너스 알파 yt-1을 오른쪽으로 옮겨 놓고 그 다음에 ut 빼기 알파 ut-1을 잘 보니까 ut가 아까 이 앞장에서 앞 슬라이드에서 ut equal 뭐라고 그랬어요? 알파 ut-1 더하기 엡실론 t였잖아. 그러면 ut 빼기 알파 ut-1 하면 뭐가 돼요? 엡실론 t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오차항이 오토 코렐레이션이 있는 ut였는데 오차항이 지금은 8-5를 보면 8-5를 보면 엡실론 t로 변했어요. 아주 좋은 에러라 우리가 세 번째 가정을 고전적 가정을 만족시키는 그런 에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8-5는 그냥 우리가 OLS로 돌리면 되겠네. 됩니다. 바로 아주 좋은 모형이죠. 근데 단 여기 곤란한 점이 있네. 절편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CS가 절편하고 추정을 할 텐데 절편의 추정치하고 우리한테 알려줄 텐데 그게 뭐예요? 그냥 하나의 파라미터가 아니라 베타 1 빼기 알파 곱하기 베타 1 요것이 하나의 파라미터로 추정이 돼가지고 절편하고 나올 거예요.
그리고 또 베타2 XT는 이거는 좋아. XT를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IPG하고 FIFF4를 간단한 그런 단순 회귀 분석을 생각을 한다면 이거 베타2는 제대로 리니어하게 베타2 곱하기 XT니까 이거는 우리가 OLS 하면은 베타2는 제대로 잘 추정할 것 같네. 그죠? 근데 그 다음이 또 문제야. 그 다음은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베타2 해가지고 파라미터인 알파하고 베타2가 곱해져 있어. 그 다음에 XT-1 하면 XT-1에 붙은 파라미터 해가지고 우리한테 추정치를 줄 때 그게 하나의 파라미터 추정치인가? 아니죠. 알파라는 파라미터 곱하기 베타2라는 파라미터에 곱해서 나온 그 두 개를 곱한 거에 대한 추정치 하나가 딱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여기 벌써 앞에서 알파 곱하기 베타1이 있고 뒤에서 xt-1에 알파 곱하기 베타2가 있으니까 이 파라미터들끼리 곱하거나 나누거나 하면 뭐예요? non-linear operation이라고 그러죠. non-linear 작업, transformation. 그래서 그걸 우리가 linear 모델이 되려면 그 파라미터들하고 그 XT 설명변수하고 곱해서 더하거나 빼거나 이래야 되는데 파라미터들끼리 곱하거나 나누기나 했으면 이게 뭐예요? non-linear 모델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는 리니어 모델인 것 같았는데 UT에 오토코리넷이 존재해서 이렇게 이 트랜스포메이션을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한 거지. 그냥 빼기 했어요. 했더니 파라미터들이 뭐가 돼? 파라미터들이 non-linear가 돼버리네. 에러텀 거기 5차항은 참 좋은데 클래식 어썸션 세 번째로 만족시키는 좋은 5차항인데 파라미터들이 이제 non-linear로 변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8-5식은 무슨 식? 리니어 모델, non-linear 모델. non-linear 모델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오토 코렐레이션 때문에 UT 이퀄 알파 곱하기 UT-1 더하기 엡실론 T non-linear 아니 그러니까 UT에 있는 UT가 5차항이니까 5차항에 있는 자기 상관 때문에 모델 자체가 전부 non-linear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리니어 모델이었는데 5차항에 오토콜레이션이 존재하면 무슨 모델이라고? 그거는 non-linear 모델이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쉬운 것 같은데 오토콜레이션 그냥 우리가 그냥 오토콜레이션 파라미터 알파도 추적하고 베타1, 베타2도 다 잘 추적할 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뭐를 이용하면? 근데 프라그 렉을 이용해서는 안 되고 프라그 모델을 이용하면 쉽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5를 잘 보세요. 요게 non-linear 모델이잖아. 그러면 non-linear 모델을 요거를 그냥 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여기에 있는 파라미터 알파하고 베타1하고 베타2를 하나하나 따로따로 추정하고 싶다. 그러니까 절편 베타1 빼기 알파 베타1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거를 그냥 한 숫자로 추정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알파하고 베타1으로 따로 추정하고 베타2 따로 추정하고 거기 베타2는 따로 추정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2도 따로 알파하고 베타2 따로 추정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알파, 베타1, 베타2를 하나님 값인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데이터 가지고서 이게 우리의 목적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non-linear 모델인데 그래서 프락 렉을 쓸 때 하고 non-linear 모델인 요 8-5를 프락 모델을 써가지고 non-linear 모델 그대로 추정할 때 하고 어떻게 다른지 아주 중요하죠. 요거를 한번 배워보자 합니다. 자, 그래서 그 8-5 잘 기억했죠? 요거를 이제 추정하려면 필요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데이터는 우리 많이 해봤잖아. 그죠? IPG, IP 데이터하고 FIFF 데이터 여러분들이 패밀리한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제 추정하는데 필요한 것들 뭐가 필요하냐? 우리 8-5식에 뭐가 있었냐면 YT-1이 있었어요. 종속 변수에 lagged 된, lagged 된 T-1기 거, 그 값이 한 달 전 값, 요게 있었어. 그러니까 요거를 미리 만들어 놔야 돼. 우리가 쓸래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IPG1 equal lag IPG 해서 T-1기 값이 IPG1이라고 이제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우리가 했어요. 그 다음에 FIFF4, 이게 FIFF, 이런 이 데이터 바구니에 또 뭐가 필요하냐면 FIFF4뿐만 아니라 T-1기 값, 그러니까 XT만 필요한 게 아니라 XT-1도 필요해요.
그러면 t-1은 뭐야? xt가 만약에 FIFF4 4달 전 이자율이라면 한기 전 거는 뭐야? FIFF5가 되지, 그지? 5달 전기 이자율 요게 필요하잖아. 그래서 FIFF5라고 하고 leg 5 FIFF 괄호하고 그러니까 이제 5달 전 이자율을 FIFF5라고 한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 바구니를 all이라는 바구니를 만들어서 IP 바구니, FIFF 바구니 다 합쳐서 합칠 땐 month, mon으로 통일해가지고 mon을 잘 맞춰서 month를 잘 맞춰서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구간은 1959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니까 뭐예요? 코로나 위기 바로 전달까지 2020년부터 1월부터 코로나 위기라고 이제 했어요. 그래서 그때 바로 전 2019년 12월이고 이러다 보니까 59년부터 2019년 12월이니까 뭐예요?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니까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시점, 그 위기 동안 하고, 그 다음에 1973년 제1차 오일 샥, first 오일 샥하고, 1978년 second 오일 샥, 다 포함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출렁거리는 경제가, 출렁거리는 그 시점이 최소한도 3번은 출렁거리는 시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이 데이터 사이즈에는, 데이터 기간에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추정을 하는데 한 번은 그냥 리니어로 아까 내가 8-5에서 얘기한 대로 절편이 베타1하고 알파로 막 곱해주고 빼주고 한 건데 그거 절편 하나로 추정하라고 그래봐. 그래서 이제 절편 추정하고 그 다음에 XT가 있었지. 그래서 물론 IPG는 있어야 되고 그래서 마델 해가지고 IPG equal 절편은 이제 우리 소용없어요. 이게 표기 안 해도 돼. 절편하고 표기할 필요 없어. 그 다음에 설명변수는 FIFF4가 있었고 그 다음에 FIFF5 만들어 놨잖아요. T-1, X의 T-1이니까 그 다음에 또 설명변수로 IPG의 그 전달 거 IPG T-1 그래서 IPG1이라고 T-1을 1이라고 했어요. IPG1, IPG의 T-1 기거 그 전달 거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을 돌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요 마델 해가지고 IPG equal 해가지고 한 것이 이제 FIFF4의 파라미터 추정치, FIFF5의 파라미터 추정치, IPG1의 파라미터 추정치 이렇게 파라미터를 절편 플러스 해가지고 4개를 이제 우리한테 주겠죠, 그죠? 그 다음에 프랑 마델 데이터 equal all 해가지고 요거는 params, parameter는 알파가 뭐였어요? 오토 코릴레이션의 first order 오토 코릴레이션 파라미터죠, 그죠? 그거 알파 추정하고 베타1하고 베타2는 회귀 모형에 있었어, 그지? 베타1하고 베타2 그래서 3개의 파라미터가 있다. 뭐 디클레어 했고 IPG는 이제 여기다가는 이제 난리니어 식을 그대로 쓰는 거죠. 1 빼기 알파였고 곱하기 베타1 이게 절편이었어 사실은, 그죠? 플러스 베타2 곱하기 FIFF4 요거는 이제 리니어식에도 똑같이 있었잖아요. 그죠? 베타2였어. 그 다음에 XT-1이라고 하는 설명변수 FIFF5에 알파 곱하기 베타2가 그렇게 곱해져 있었어. 그죠? 요게 난리니어 저기잖아요. 그죠? 형태, 난리니어 마델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알파 곱하기 IPG1이 있었고, 그러니까 IPG의 T-1기 거, 그 전달 거 곱하기 알파 요게 있었고, 요것에 이제 IPG1 SQ 스퀘어 해가지고 요거를 IPG1 곱하기 IPG1 해가지고 제곱을 했어요. IPG1 스퀘어. 왜냐하면 이거는 여기 우리 모형에 리그레션 하는 난리니어 리그레션 모형에 필요 없는 건데 필요한 게 아니라 필요 없는 거고 그냥 브리시 페이간 이거에 헤테로스키다스티시티 테스트를 하는데 IPG1도 좀 쓰고 싶은데 여기 설명문서 썼으니까 근데 IPG1은 뭐예요? 주로 플러스지만 어떤 때는 뭐 저기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제1차 오일샥, first 오일샥 1973년도, 그 다음에 2차 오일샥, 그 다음에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동안에 IPG가 마이너스가 되죠, 그죠? 불경기에서 IPG가 우리 경기가 좋으면 성장률이 플러스인데 경기가 나빠서 불경기가 되면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들어오잖아. 근데 뭐예요? 여기는 헤테로스키다스티시티는
뭐 베리언스가 이제 좀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컨스턴트가 아니라 그 얘기는 베리언스는 전부 파지티브인데 여기 마이너스 설명 변수 거기에 베리언스에 마이너스 설명 변수가 들어가면은 아니죠 이론상으로. 그래서 스퀘어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넣습니다. 브루시 페이간 테스트 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보듯이 사실은 이렇게 IPG1 스퀘어라는 이런 변수를 어떤 그 변수를 만들 때 우리는 전부 프로그 렉 할 때는 어디서 했어요? 데이터 스텝에서 다 해야 되잖아. 그지? 데이터 스텝에서 우리는 마련해 놓고, 그 다음에 리그레션 돌릴 때는 그냥 IPG1, 스퀘어, SQ만 이렇게 써야 되는데, 여기서는 괜찮습니다. 마델 안에다가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놔요. 이렇게. 그래서 fit 하기 전에 마델을 하나,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거 fit에서 바로 그 옵션, 슬래시하고 옵션이니까 옵션에다 바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편리함도 있어요. 프랑 마델에는.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는 리니어로 추정하고 하나는 리스트 스퀘어는 리스트 스퀘어인데 그냥 이터레이션 해가지고 이제 그 파라미터 값들을 막 넣고서 이제 mean square error 요거 S 제곱이라고 하는 거 mean square error를 구해보고 또 다른 파라미터 숫자로 넣고서 또 mean square error를 구해보고 해가지고 그 중에 mean square error가 점점점 작아지면 그 중에서 작은 거 그래서 그 다음에 변화하는 mean square error 값이 0.0001보다 작으면 뭐 요 그 크라이테리언 작으면 할 때 요 크라이테리언 0.001이냐 0.0001이냐 뭐 0.01이냐 이런 거는 다 그 고치기 나름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셋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셋가 이제 0.0001보다도 작으면 그 변화하는 민스퀘어 에러 값이 그러면 거기서 스탑하고서 아 우리 찾았다. 이제 파라미터 추정치 이거다 해가지고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게 그게 난 리니어 방법으로 이제 OLS가 아니라 오디너리 리스트 스퀘어가 아니라 난 리니어 방법으로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방법이죠. 그런 추정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기 파란 글씨로 써준 거 8-5에는 알파 곱하기 베타 2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요. 근데 마이너스를 하거나 플러스를 하거나 조금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는데 플러스를 해도 뭐 얘가 추정할 때 마이너스로 추정해 버리면 되는 거니까 부호에는 큰 적이 없을 것 같아서 내가 플러스를 해놨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에는 리니어라이즈 모델을 이제 이렇게 추정한 거.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인터셉 여기 우선 인터셉 보세요. 여기 파란 걸로 되어 있는 인터셉 해가지고 2.96656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요거 인터셉은 뭐예요? 이 베타 1 빼기 알파 곱하기 베타 1 요것이 인터셉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베타 1 곱하기 알파가 난 리니어 형태로 이제 들어가 있는 그거를 이제 그걸 합해서 한 추정치로 2.96656이다 하고 CS가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지. 한 절편이 사실은 베타 1 빼기 알파 곱하기 베타 1이었어. 그죠? 그게 파라미터가 두 개가 이렇게 어떤 빼기도 하고 곱해진 것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복잡한데 인터셉 하나로 2.96656이야 하고서 이제 우리한테 준 거예요. 이거 리니어 리그레이션이니까 프로그 렉으로 추정한 거니까. 그래서 FIFF4에 붙은 거는 베타 2였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로 딱 추정한 거죠. 마이너스 0.82686. 82686 이건 너무 세죠. 그죠? 원래 FIFF4 하나만 있는 심플 리그레이션마다 우리가 시작하기를 8-1식이 그거잖아요. FIFF4 하나만 설명 변수로 있는 그런 모델 그거였는데 절편하고 그거였는데 그거를 하면 FIFF4의 파라미터 추정치가 대개 0.343 여기 있는 것처럼 IPG1 여기 0.383 여기 요 위에 보면 파라미터 추정치가 FIFF4의 파라미터 추정치가 마이너스 0.383인데 여기는 0.8268 아주 크게 나왔어요. 그죠? 이게 절대치로 굉장히 커요. 그래서 T값은 이렇게 시그니펀트 하지 않아요. 우리가 심플 리그레이션 모델을 해서 이게 추정하면은 T값이 3. 얼마 되죠? 그죠? 네, 여기 있는 것처럼 T값이 파라미터 추정치가 이제 0.383이고
t-value는 3.97 이렇게 커요. 근데 여기서는 마이너스 1.27밖에 안 나왔고, 왜냐하면 FIFF4하고 요거하고 그 다음에 FIFF5가 있어가지고 요거 둘의 간섭 현상, 그러니까 설명면수 두 개가 비슷비슷한 것끼리 있으면 이렇게 간섭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라서 t 값이 뚝 떨어진 것 같고, 거기에 또 IPG1도 또 여기 있어가지고 FIFF4를 작게 만들고 insignificant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영향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자꾸 이제 여기에 리그레션 모형을 많이 다뤄보면, 리그레션 모델을 분석해 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FIFF4 하나만 유일하게 설명문서를 있을 때하고 달라요. 이제 여기 보듯이 그리고 t 값도 쫙 떨어지고 절대치로. 그 다음에 이제 IPG는 여기 보면 0.34288인데 first order auto correlation 하면 그러니까 auto regressive 모델로 해서 first order auto regressive 모델로 해서 하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0.34 뭐 이렇게 좀 나와요. 34 여기서 3으로 나왔는데 0.342나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게 오토 코릴레이션이 오차항에 존재하면 그런 모델에다가 IPG 종속 변수의 1분기 전 거, 1기 한 달 전 거 IPG를 거기다 넣으면 종속 변수의 1기 전 거, 한 달이면 한 달, 한 분기면 한 분기에 그 1기 전 거를 넣어버리면 그것이 오토 코릴레이션을 많이 잡아요. 여기서 이제 IPG1이지. 그거를 그 오차항에 있는 오토코레이션을 많이 잡아서 오차항에 그거를 여기서 IPG1이 그냥 이렇게 반영을 해버려. 그래서 파라미터를. 그리고 그 반영하는 것이 아주 세가지고, 여기 보세요. T값이 9.83이에요. 아주 제일 크죠. T값으로. 그래서 이렇게 그 오토코레이션이 있을 때는 그 오토코레이션의 영향을 빼앗기 위해서 오토코레이션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저기 클래식 어썸션을 만족을 못 시키잖아요. 그죠? 물론 IPG1을 써도 이제 클래식 어썸션 넘버 1을 바이올레이트 해가지고 그거는 다른 문제지만, 그래서 사실은 오토코레이션을 좀 없애려고 종속 변수의 1분기 전 거, 1기 전 거를 잘 넣어요. 설명문서로.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왜냐하면 여기 우리가 보듯이 IPG1의 파라미터 추정치가 0.34 요거는 뭐냐면 오토코릴레이션 그 값하고 거의 같아요. 예, 오토코릴레이션 값하고 0.342 아니면 그렇게 343이나 342가 나오거든요. 여기 그 밑에 파란 색깔로 오차항의 1차 자기상관 개수 추정치가 0.342야. 342니까 IPG1의 개수 추정치 0.343하고 거의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저 회계 모형의 종속 변수의 1기 전 항을 설명변수로 거기다 설명변수로 넣어버리면 오토 코릴레이션의 제1차 자기상관 계수하고 똑같은 파라미터로 추정을 해버려. 그러니까 파라미터 추정치가 그 1차 자기상관 계수하고 거의 같아서 뭐냐? 아까 얘기한 대로 오차항에 있는 자기상관을 확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1기 전 종속 변수, 설명 변수가.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고. 자, 이번은 이제 제대로 non-linear OLS라고 하는 건 아니라 non-linear LS라고 하는 게 맞은데, ordinary least squares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분자 분모로 된 거, 그거 summation xi 곱하기 yi, summation xi 제곱 이거고, least squares는 이게 iteration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식이 있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그 어떤 특정한 값들을 우선 0부터 시작하든지 이런 시작값을 넣고 mean square error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숫자를 넣고서 mean square error를 계산하고, 그래서 이게 mean square error가 점점점 감소하는지 증가하는지 이거를 따라서 이제 증가하는 값들을 넣을 거냐 감소하는 값들을 넣을 거냐 뭐 이런 거를 다 조정하게 돼 있어요. 그게 뭐 가우스 방법도 있고 무슨 방법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서 CS는 가우스 방법을 쓴다고 이제 여러분들 요 non-linear 프랑 모델을 하면 여러분들 그 아웃풋에서 잘 보면 가우스라고 써 있어요. GAUSS. 그러니까 이것들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요거는 non-linear parameter estimate를 한 거예요. least squares 방법으로. 그래서 알파 뭐 0.341 아까 보세요. 그 first order 개수 추정은, 그러니까 auto correlation 그 추정치 first order 그게 이제 0.342인데 알파 추정치가 0.341이고 거의 똑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베타 1. 그 베타 1은 뭐예요? 이게 절편 추정치야. 절편 베타 1이 사실은 절편 추정치였는데 절편 추정치 5.34 뭐 그냥 잘 나왔어요. 근데 베타 2 추정치가 뭐였느냐 하면 이것이 X2, FI, FF4에 붙은 파라미터였어요. 베타 2가. 그러니까 베타 1은 절편이었고 베타 2가 그거였는데 사실은 이게 얼마였어요? 0.348인가요? 그렇게 했다고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0.34 뭐 요거보다 좀 작아. 왜 작냐? 사실은 여기에 알파가 있어서 그래. 알파 추정하는 게, 그러니까 오토 콜리전이 있는 것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알파가 0.34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오토 콜리전 값이 이렇게 되니까 그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알파 추정치에 영향을 받아서 베타 2 추정치가 절대 값으로 조금 줄어든 겁니다. 0.38 정도, 아까 내가 0.38이라고 했네요. 0.38 정도 돼야 되는데 한 반 정도로 줄어들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T값은 아주 괜찮아요. 마이너스 2.75니까 통계적으로 시그니컨트하고 유의하고 그래서 이 난리니어 모델을 그대로 난리니어 모델 추정치로 난리니어 모델의 파라미터 알파, 베타 1, 베타 2를 추정한 게 훨씬 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추정치 같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그냥 이 난리니어 모델하고 크게 저기는 관련은 없지만 우리가 배우는 이 서브젝트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전 강의 제 7강하고 제 6강에서도 헤테로스키다스티시티 테스트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난리니어 모델에도 헤테로스키다스티시티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화이트 테스트하고 브루시 페이간 테스트 모두 뭐를 기각해요? 호모스키다스티시티다. 그러니까 오차항의 분산이 똑같다. 아예 상관없이 똑같다는 것을 기각하고 있지. 그래서 화이트 테스트는 아주 강하게 기각하고 브루시 페이간도 마찬가지로 강하게 기각하는 셈이죠. 0.05보다 상당히 0이 하나 더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프랑 모델을 하면 이런 헤테로스키다스티시티도 옵션으로 우리가 딱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죠? 위에서 우리가 보여준 8-5식 있잖아요. 8-5식은 난리니어 모델이잖아. 그죠? 난리니어 모델이 된 거 아니야. 그죠? 원래는 리니어 모델로 시작했는데 오토콜리니션이 존재해가지고 난리니어가 이렇게 모델이 난리니어로 바뀐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은 난리니어 모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걸 무시하고 리니어 모델로 프락렉으로 추정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얻은 결과하고 실제로 난리니어 모델을 프락 모델로 난리니어 모델 자체로 이제 추정한 결과하고 어떻게 다르고 얼마씩이나 다른지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이렇게 두 개를 한꺼번에 추정치들을 비교하게 썼습니다. 자, 알파는 우리가 알파 계수 뭐냐? 난리니어 모델로 만든 오차항에 뭐가 있어요? 자기상관 계수가 있잖아. 1차 자기상관 계수가 얼마였느냐? 0.342였어요. 0.342인데 리니어 모델로 취급하고서 얻은 알파 값이 0.343 아주 그리고 t 값 9.83으로 아주 크고 0.343 아주 좋아요. 0.342에 아주 뭐 0.001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난리니어 모델을 원래 난리니어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리니어 모델로 쳐서 추정을 할 때 그 IPG1, YT-1에 붙은 파라미터 알파 값은 제대로 잘 추정이 되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에 비해서 베타1은 어디에 붙은 파라미터죠? 사실은 베타1은 어디에 어떤 한 특정 설명명수에 붙은 게 아니라 절편을 구할 때 이렇게 절편에 베타1이 쓰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리니어 모델로 쳤을 때는 저 절편 값이 어떻게 구해지느냐면 1 빼기 알파 곱하기 베타 1 한 것이 절편이 됐어요. 그게 리니어 모델로 취급하고서 추정을 할 때는. 그래서 이 베타 1은 우리가 손으로 역으로 계산해야 돼. 간접적으로. 그래서 베타 1 곱하기 1 빼기 알파 값이 이게 얼마가 됐느냐? 2.967이에요. 2.967로 이제 절편이 2.967로 리니어 모델을 추정이 됐으니까 2.967을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뭐를 구할 수 있냐? 베타 1을 구할 수 있어. 그래서 1 빼기 알파 곱하기 베타 1이 절편이니까 거기서 1 빼기 알파가 얼마냐? 1 빼기 알파가 0.341이니까 0.
657이 됩니다. 그래서 0.657이 1 빼기 알파니까 2.967을 1 빼기 알파인 0.657로 나눠주면 돼버려요. 그래서 베타1이 추정된 게 4.516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516은 우리가 손으로 역으로 계산한 거예요. 저 절편값에서, 절편 추정치에서. 그러니까 손으로 계산한 건 좋았는데 뭐가 없어. 스탠다드 에러 값을 구할 수가 없죠. 스탠다드 에러가 없으니까 t 값도 없고 p 값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4.561하고 괄호가 없는 겁니다. t 밸류가 없는 거예요. 자, 그에 비해서 난리니어 모델에서 계산한 거는, 구한 거는 파라미터 베타1을 어떻게 구했느냐? 4.537로 구했어요. 그리고 T값도 아주 큽니다. 5.34 이렇게 커서 난리니어 모델로 이렇게 그 모델 자체로 난리니어 모델 자체를 그대로 프락 모델로 구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손으로 구할 때는 T값도 못 구하고 P값도 못 구하는데, 자, CS가 난리니어 모델을 막 구하는, 추정하는 프락 모델을 쓰니까 이렇게 다 구해줬어요. T값도. 베타2는 어떠냐? 베타2는 사실은 이게 어디 붙은 파라미터냐? FIFF4에 붙은 파라미터예요. 그죠? 유일한 설명 변수인 FIFF4에 붙은 건데, 우리가 주로 요거를 추정하다 보면 0.38 정도 나와요. 0.38에서 3.78 이렇게 그 t 값도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0.38 한 0.4라고 한다면 한 반으로 0.19니까 한 반으로 이제 줄어든 추정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아요. 난리니어 모델로 에스티메이트 한 거는 t 값도 괜찮고 크고, 그래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근데 비해서 리니어 모델로 그냥 추정한 거는 베타2 추정치는 마이너스 0.827로 훨씬 큽니다. 우리 0.38보다는 훨씬 크고, 그리고 t 밸류도 시그니펀트 하지 않아요. 1.27밖에 안 돼서. 그래서 여기에 한계가 오는 거죠. 우리가 난리니어 모델인데 그거를 무시하고 리니어 모델이다 하고서 그냥 추정하는 그 방식에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이렇게 엉뚱한 추정치에다가 엉뚱한 별로 시그니펀트 하지도 않은 t 밸류 이런 것들로 해서 우리가 사실은 난리니어면 난리니어 모델을 추정하는 방법을 그대로 써야지, 프락렉, 리니어 모델을 추정하는 프락렉으로 쓰는 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안 좋다. 그러니까 비교한 결과 이렇게 훨씬 좀 어떤 의미에서 efficiency나 효율성이나 그 정확성에서 상당히 떨어지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락 모델도 여러 모형에서 난리니어 모델이 나오면 그 모델은 그대로 프락 모델로 여러분들이 추정해라. 이런 메시지를 이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락 랭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써 있는 게 라니니어 파라미터 추정할 수 있는 지식은, 라니니어 모델이죠. 파라미터를 추정할 수 있는 지식은 여러분들의 사스 프로그래밍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남들과 차별할 수 있는 중요한 무기들이라고 할 수 있다고 내가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그 위에는 손으로 계산하는 거, 그 절편 추정치 1 빼기 알파 곱하기 베타 1 요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2.967 이퀄 1 빼기 알파 곱하기 베타 1 해서 베타 1은 2.967 나누기 0.657, 1 빼기 알파가 0.657이니까 그래서 4.516 이렇게 된다는 거를 손으로 계산한 거를 이제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민스퀘어 에러 S제곱을 미니마이즈 하는 방법으로 리스트 스퀘어 방법으로 난리니어 모델의 파라미터들을 에스티메이트 한다. 이런 거를, 그래서 그 숫자를 컴퓨터가 CS가 그 파라미터마다 어떤 숫자를 딱 배분을 하고, 그 다음에 S제곱을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 또 다른 숫자로 배분을 하고, S제곱을 또 계산을 해보고, 그래서 S제곱이 떨어지는지, 이렇게 감소하는지, 증가하는지, 그걸로 방향을 정하는 거죠. 그죠? 아까 배분한 숫자보다 더 큰 숫자, 작은 숫자, 이런 것들을 다 해서, 그런 거, 어떤 숫자를 어느 방향으로 높아지는 방향으로 숫자 값이, 파라미터 값이 높아지는 방향, 낮아지는 방향, 요걸 계산하고, 요걸 정하고, 디렉션을 정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 중에 가우스라는 방법, 이것도 그거를 이렇게 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방향을. 아무튼 그거는 조금 좀, 어드밴스 된 거고 좀 어려운 거니까, 여기서는 내가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할게요. 그리고 그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가우스 방법이다, 무슨 방법이다 하는 거는 수학과나 컴퓨터 사이언스과에서 이렇게 주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제 8강도 수강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이거 여러분들 전혀 돈 안 드는 겁니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좀 해주세요. 구독하고 좋아요는 꼭 클릭해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